여러분들 혹시 빛의 속도를 몸으로 직접 체감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빛의 속도로 차인 적도 있고 빛의 속도로 차인 적도 있어요.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광속이구나. 꼬아이네. 여러분들은 이 광속이라는 걸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아마 머지않은 미래 빛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에서 한 연구원이 빛의 속도의 99%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엔진, 헬리컬 엔진을 고안했거든요. 이 엔진을 우주선에 달기만 하면 광속의 99% 속도가 정말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헐, 미친? 진짜 그 속도가 가능한 거야? 야, 리뷰형이 저것도 가능하다고 해놓고 안 되는 이유 설명할걸? 크크르 빙뽕. 아, 여러분들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이 헬리컬 엔진이 물론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미래에 정말 가능할지 아닐지는 지금은 모르는 거잖아요. 헬리컬 엔진은 2019년 나사의 마샬 우주 비행센터의 연구원 데이빗 번즈가 고안했습니다. 일단 이 엔진은 연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없이도 광속의 99% 속도까지 비행할 수 있는 기적의 구조를 가졌죠. 연료를 없애? 연료가 없는데 우주선이 어떻게 날아가? 장난하냐? 하지만 우주 공간에선 이게 정말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빗 번즈가 쓴 논문에 따르면 헬리컬 엔진은 추진체를 분사하지도 않으면서 엔진 안에서 무한하게 힘을 만든다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한 시스템의 운동량은 외부 힘이 없을 때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외부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늘어난다? 이건 완전히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개대가리 같은 새끼야. 사기치네. 이 헬리컬 엔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려면 먼저 논문에 나와 있는 사고 실험을 하나 진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 속은 완전한 진공이고 마찰도 없습니다. 또 상자가 놓여있는 표면에도 마찰이 없죠. 이 상자 안에는 가로 방향으로 놓인 막대가 있고 이 막대에는 탱탱한 고무공이 걸려 있습니다. 실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고무공을 오른쪽으로 밀어 볼 겁니다. 상자 속은 진공 상태, 마찰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공을 오른쪽으로 밀면 상자의 오른쪽 벽에 부딪히겠죠. 자, 이때 공에 맞은 상자는 마찰력이 없는 바닥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상자 오른쪽에 부딪힌 고무공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상자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공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공이 상자 왼쪽을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자는 왼쪽으로 가고 공은 왼쪽 벽을 맞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제 공은 상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 벽을 치고 상자는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공은 또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 과정은 무한 반복됩니다. 처음에 이 공을 퉁 하고 밀기만 하면 이 공하고 상자는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따르면 공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가해지는 힘은 50대 50으로 항상 똑같습니다. 상자와 공의 움직임이 수백 번, 수천만 번 반복된다고 해도 상자는 어느 특정 방향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준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공이 오른쪽 벽에 닿을 때는 공의 질량이 증가하게 만들고 공이 왼쪽 벽에 닿을 때는 공의 질량이 줄어들게 만들 수만 있다면 보다 큰 운동량이 오른쪽에 가해지고 비교적 작은 운동량이 왼쪽에 가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상자는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가능하고 이 사이클을 무한 반복한다면 이 상자는 끝도 없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자의 속도도 점점점 더 붙겠죠. 이론상 무한 동력의 실현인 셈입니다. 이 시스템을 고안한 나사의 데이빗 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광속의 99%는 쌉 가능입니다. 에이씨 봉쇄야, 사기치니? 공의 질량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거야? 듣고 보니 조금 이상하긴 하죠. 상자 속의 공의 질량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까요? 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천천히 이동시킨다는 건가?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추력을 내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반대 방향으로 내서 속도를 줄인다는 얘긴데, 그럼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기존 엔진 달아서 추진시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도대체 방법이 뭘까요? 논문에서 데이빗 번즈는 타인형의 상대성 이론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질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물질의 질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플래시와 초광 속의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야구공이 있는데 시속 10km짜리 야구공에 맞는 거랑 시속 1000km짜리 야구공에 맞는 거랑 비교하면 뭐가 더 아파요? 당연히 시속 1000km짜리가 더 아프겠죠? 자, 그럼 바로 데이빗 번즈의 두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두 번째 사고 실험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고 실험에서 조금 업글이 된 건데요. 처음이랑 마찬가지로 상자가 있고 상자는 마찰력이 없는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자 안에는 나선형의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은 이 스프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상자 가운데는 Z축의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라인은 스프링하고 공의 회전축의 중심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공을 밀어봅시다. Z축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공이 스프링을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스프링의 궤도가 커지면서 공의 속도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궤도가 작아지면서 공의 속도가 줄어들겠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질량이 늘어나고 에너지가 커진다. 반대로 공이 왼쪽으로 갈 때는 질량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렇게 상자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이걸 무한반복하게 되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헬리컬 엔진의 설계도를 봐보죠. 상자 속에는 앞뒤로 이동하는 도넛 모양의 링이 있습니다. 이 링 속에는 이온이 들어있는데 입자 가속기로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서 링 속의 이온을 거의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회전시킬 겁니다. 자, 이제 헬리컬 엔진을 가동시켜 봅시다. 링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온의 회전 반경은 증가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질량이 늘어나고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링이 왼쪽으로 갈 때는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서 질량과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링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링의 질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가 늘어나고, 링이 왼쪽으로 갈 때는 링의 질량이 감소하고 에너지도 줄어든다. 박스 전반부에 가해지는 충격은 크고 박스 뒤에 가해지는 충격은 비교적 적으니 상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 엔진을 우주선에 실어놓고 무한반복한다면 광속의 99% 속도로 날 수 있는 헬리컬 우주선이 되는 겁니다. 이 헬리컬 엔진은 원형 입자 가속기, 이온 등등 최소한의 장치 외에는 특별한 부품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네요. 또 밀폐된 엔진은 그 어떤 추가 연료 없이도 추력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헬리컬 엔진은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엔진을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만들 방법도 아직 많다고 하네요. 논문의 저자 데이빗 번즈는 이 헬리컬 엔진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위성 정거장 유지, 성간 여행을 위한 우주선 핵반응기 등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헬리컬 엔진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면 아마 현존하는 기술 중에 가장 빠른 엔진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엔진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네요. 자, 앞서 말했듯이 일단 번즈가 제안한 디자인은 증명되거나 시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가상으로나 가능한 구상 단계에만 있는 킹론상의 엔진이죠. 이걸 실제로 구현한다면 예기치 못한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추력 문제입니다. 물체의 질량 변화, 우주선을 가속할 수 있을 만큼의 운동량을 가지려면 이온의 회전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입자 가속기에는 메가와트 단위의 힘도 필요한데 힘을 키우려면
엔진의 사이즈가 커져야겠죠. 이론상으로는 길이 200m, 직경 12m라는 거대한 엔진에 마찰이 없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큰 엔진을 가지고도 헬리컬 엔진이 만들어내는 추력은 계산상 1N에 불과합니다. 1N이 얼마나 작은 힘이냐면은 질량 100g인 물체,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손에 들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정도의 힘이 바로 1N입니다. 이온 엔진보다야 가속력은 좋지만 끔찍한 수준의 효율이라고 할 수 있죠. 헬리컬 엔진은 물리 법칙을 위반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인데요. 전기장으로 이온을 가속시키면 엔진 주위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온의 스핀이 발생하고 다시 강제하는 힘이 작용해서 엔진 내부에는 이온이 상쇄되는 운동량을 축적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스핀 때문에 엔진 추력이 낮아지거나 엔진이 아예 정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는 우주선 시리즈 헬리컬 엔진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 다음 영화로 또 만나요.